11번도 보시면 11번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2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와 오메가의 바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지금 4차식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허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결국엔 다시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작정 전개하기보다는 우리는 여기를 먼저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인수분해 해주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얘네도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x-3, x 플러스 1은 32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인수분해를 전개를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의 개수가 합이 같도록 묶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우린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인 것처럼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주고 얘네 둘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쵸? 왜냐면 3x, 2x 그쵸?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해주면 마이너스 x죠? 그 다음에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얘하고 얘를 곱할 거예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역시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1 곱해서 마이너스 2는 32 이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전개하는 게 더 편하다. 왜? 이렇게 똑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a라고 치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a-6 a-2는 32가 되고요. 얘네를 다시 전개해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8a 둘이 계산해주면 플러스 12 그 다음에 넘겨와서 마이너스 32는 0이다.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마이너스 20은 0이고요. 얘네를 다시 인수분해 하라는 거예요. 1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a 마이너스 10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이때 a라는 애가 누구였어요?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두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허근이 나오는가 보면 여기서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는 41이에요. 그쵸? 여기가 더하기가 되니까 0보다 크니까 얘는 실근이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죠. 얘를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면 1-8이 돼서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허근이 나올 건데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는 것에 하나의 허근이 이 x값 하나가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허근이 나오면 다른 그는 당연히 켤레 복소수였던 거 기억하죠. 왜냐면 근의 공식을 쓸 때 근의 공식이라는 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보시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뿔마가 어디 붙어요? 이 루트 앞에 붙어요. 그쵸? 그래서 플러스 루트냐 마이너스 루트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허수라는 것은 허근이라는 것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애거든요. 근데 걔가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진다. 허근의 부호가 달라진다. 그게 바로 켤레 복소수의 의미죠. 되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 허근의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루트의 부호가 바뀌는 게 바로 허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이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결국 곱슬 구하라는 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슬 보면 a분의 c였죠. 그러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도 보시면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직선 y는 2x 플러스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가 2일 때 실수 k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우리는 직선하고 만난다는 점은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게 만나는 교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x제곱 넘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래요? 2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x의 값이 알파였어요. 그럼 다른 하나의 x의 값은 베타예요 라고 두기보다는 둘의 차이가 2니까 하나는 알파 플러스 2예요. 이렇게. 그러면 둘의 차이가 2만큼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두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 놓고 뭐 해도 돼요? 우리는 여기서 자명하게 아는 곳이 보이죠? 두 근의 합자리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한 값. 둘이 이렇게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였으니까 그쵸?
부호가 반대서 1인 거죠. 그래서 이 알파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두 근이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이었고요. 2를 더했으니까 2분의 4를 더한 거죠? 2분의 3이겠죠. 그럼 두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자리는 두 근의 곱자리잖아요. 그래서 4분의 2이 곱한 마이너스 3은 2의 곱 k-2다 이렇게 써도 되죠. 따라서 k라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니까 4분의 5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도 보면 5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분의 px 플러스 q는 0은 실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p는 0은 중근을 갖는다. 이때 가능한 순서상 PQ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네도 결국엔 얘네는 실근을 갖는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판별식을 보란 얘기고 얘네는 중근을 갖는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것도 역시 판별식의 얘기죠. 그래서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없이 지금 그냥 실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중근이어도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별식을 쓸 때 요 식에서 판별식 쓸 때 b제곱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4ac를 쓸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꼭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니까. 그러면 p제곱 4를 다 곱할게요. 마이너스 16은 0보다 16q인데 그쵸? 16q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것은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도 판별식을 여기서도 판별식을 보시면 q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딱 이거죠. 그러니까 q제곱 마이너스 4p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p라는 애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4분의 1 q제곱이구나. 그쵸? 넘겨주면 q제곱은 4p니까 그쵸? 이거를 4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집어넣으면 16분의 1 q의 4제곱 마이너스 16 q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누구로 묶일 수 있어요? 16분의 1 q로 묶여주면 q의 세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가 무조건 자연수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의 값이 얼마요? 16의 제곱은 2의 4제곱이네요. 2의 8제곱이니까 얘가 계산해주면 200, 2의 8제곱이니까 256. 그쵸? 256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256보다 큰 자연수를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그게 누가 있어요? q가 예를 들면 누구면 세제곱을 했을 때 256보다 크려면 q가 7제곱이면 그쵸? 6제곱이면 q가 6이다 라고 하면 6의 세제곱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면 66에 36에다 6 곱하면 66에 36, 216이죠? 얘 아직 안 돼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q가 7부터 되죠. 근데 q가 7이면 우리는 여기가 양수되니까 가능하거든요. 근데 q가 7이면 그때 p 값은 뭐가 돼요? q가 7이면 p는 4분의 49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자연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둘 다 50 이하의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그럼 q가 8인 거 가능하잖아요. 그럼 p는 4분의 8, 8이 64니까 4, 1은 4, 6, 4, 24. 그럼 16.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16,8 가능하죠. 그 다음에 q가 그러면 9인 것도 안 되겠죠. 왜냐면 4분의 9, 9, 81이니까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주면 4로 약분해야 되니까 q는 당연히 짝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q가 10이에요 라고 하면 p는 4분의 100이 돼서 25가 될 수 있고요. q가 12에요 라고 하면 p는 4분의 12의 제곱이니까 144죠. 144니까 얼마가 돼요? 4, 32, 6, 4, 24. 그쵸? 36이 되고요. q가 또 14야. 그러면 p는 4분의 14 곱하기 14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7, 7에 4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가면 50이 넘으니까 될 수 없겠죠. 그럼 나오는 순서상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도 보시면 당시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당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a이다. 나를 보시면 실수 t에 대하여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9
19의 한 근은 2t-3i다.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려줘요 라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 그랬죠? 우린 얘가 0이 되는 값, 즉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2가 나와요 라는 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이것의 한 근이 이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t라는 것은 결국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게 한 근이에요. 보면 P랑 Q가 다 실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다 실수일 때 얘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그 근의 공식 때문에 뭐가 된다? 2t 플러스 3i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꼭 하자고요. 그쵸? 그러니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가주권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p 플러스 q는 2가 되고요. 우리는 문자를 한 문자화하기 위해서 q는 2p 마이너스 2로 바꿔 쓸게요.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19라고 했으니까 fx 갖다 쓰면 x제곱 플러스 px에 q자리 대신에 2p 마이너스 2라고 바꿔 쓸게요. 는 마이너스 19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2p 넘겨주면 플러스 19라서 빼기 1을 해주니까 플러스 17이 되죠. 이것은 0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의 두 근, x의 두 근이 하나가 2t 마이너스 3i면 다른 한 근은 2t 플러스 3i인 것을 우리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자는 거죠.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2t-3i 더하기 2t 플러스 3i인데 이것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마이너스 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을 씁니다 라고 하면 2t-3i 그 다음에 2t 플러스 3i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1분의 2t 플러스 17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p 플러스 1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서 결국엔 p라는 값은 마이너스 4t와 같아요. 마이너스를 떼어주려고. 그러면 이거는 합차는 제곱처가 되죠. 4t 제곱에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9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가 될 거예요. 이거는 2p 플러스 17과 같대요. 그러면 우린 요거 p자리 대신에 요거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4t 제곱 플러스 9는 마이너스 8t 플러스 17이 될 거고요. 한쪽으로 넘겨주면 4t 제곱 플러스 8t 요거 17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그러면 4로 다 약분되니까 우리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은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똑같이 이용하면 돼요. 인수분해해서 근의 공식 써서 꼭 t를 구하지 않고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두 근의 t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분 AB 위에 한 점 C에 대하여 AC의 길이가 X라고 하자. 선분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CB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fx라고 할 때 우리는 함수 fx가 최소값을 갖게 하는 x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결국에 여기가 x니까 우린 요만큼의 값은 12-x라고 할게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각선으로 하는 여기는 정사각형이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한 변의 길이 요만큼은 뭐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정사각형이면 무조건 길이가 다 똑같았죠. 길이가 다 똑같고 이게 90도예요. 그럼 이렇게 쫙 잘랐을 때 여기는 무조건 45도, 45도였죠. 그럼 길이의 비가 1대1대 루트 2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요 12-x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던 삼각비에서 배우던 그 형태예요. 아니면 뭐 해도 돼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해서 2분의 1 해줘도 그것도 사각형의 넓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fx는 요거랑 요거의 넓이의 합이니까 요거의 넓이는 지금 x제곱이고요. 얘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찾았으니까 더하기 루트 2분의 1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이걸 제곱해주면 144 24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7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린 이것의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갖게 하는 x의 값이래요. 그럼 결국 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요. 최소값을 갖게 합니다. 라는 건 결국 요 축의 방정식. x가 요 축의 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일 때 이때 최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축의 방정식, 즉 x의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꼭 거꾸로 3분의 2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8x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곱했을 때 12x가 나오니까요. 그쵸? 그리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누기 4의 제곱이니까 16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72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3에 여기까지 썼을 때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계산은 마이너스 8324 플러스 72 이거죠. 근데 여기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만 보라는 얘기죠. 그때 x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x는 얼마다? 4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축의 방정식을 바로 만약에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축의 방정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기억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여기서 바로 했어도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우리는 이 값이 2a니까 2 곱하기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b니까 12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계산해주면 4죠.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기억을 해도 좋고 기억을 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빨리 만들어주자. 그쵸?